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많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가격 정보 함께 나눠보면서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을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까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시황부터 먼저 짚어본 뒤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315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연중 최저점까지 지금 빠져내려갔고요. 1%가 넘게 하락합니다. 전 시간대 2320포인트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는 2332포인트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버티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311포인트대까지 지금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급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을 해볼 텐데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욱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2263억 원이나 팔고요. 기관 개인 사는데 이 두 주체가 사면서 지수를 올리기는 좀 역부족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낙폭이 큽니다. 813.89포인트, 12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도 잘 버티는 듯 했는데 12시 이후부터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 지금 12포인트나 변동이 생겼고요. 812포인트, 810선도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모습까지 불안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매수 물량 더 줄었습니다. 55억 원까지 줄었고요. 개인 322억 원 삽니다. 기관 39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1121원 2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역시나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후 들어서 급락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전략들까지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이 무겁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시장의 묵직함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후장 들면서 시장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에서 키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 환율 쪽에서 다시 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세의 공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상반기 말로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수급의 변화가 조금 기대가 될 수 있는 여건에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봤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무역 전쟁 관련된 쪽에 어느 좀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7월 6일까지가 1차 시한이고요.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어느 정도 압박을 할 부분,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에도 감수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단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된 측면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지금 다 알고 있는 어떤 국내 대한민국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이 교역량 위축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 환율 같은 경우도 무역 전쟁의 우려감 때문에 달러화 쪽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아무래도 환율 불안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시장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는 관점들이 먼저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월말과 반기말 겹치다 보니까 이에 따르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 지표나 수급의 변화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어렵고 무거운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관점들 그래서 즉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2, 4분기의 마무리 시점과 함께 실적 흐름에 대해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로 넘어갈 것이다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기적으로는 실적 중심으로 양호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 요인이다라는 관점들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틀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급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테마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남은 시간 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그나마 보는 게 나을까요? 네, 그래도 어떤 시장의 하반기에 관련돼서 변화가 될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섹터 쪽의 화장품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입국자 수, 이제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조금 더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변화가 뚜렷한 쪽이 일본 쪽이고요. 이 북한과의 어떤 해빙무드 쪽에서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 중국인 관광객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면세점 역시 또 역대 높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 먼저 신고가가 나오고 신세계 인터 애경산업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어떤 신고가의 행진이 이어진 이후에 아모레퍼시픽도 본격적인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하반기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지금 관심권역이 들어오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관심 가져볼 만한 그나마 좀 나은 섹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래시정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자, 발빠르게 종목을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2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자,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하면서 빠르게 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동현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장 후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장에도 좀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오늘 5.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흐름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오늘 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현재 사드가 계속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중국과의 어떤 갈등 과정을 해소해 가는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중국인들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매출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의 어떤 변동과 상관없이 화장품이나 이런 업종들은 소비자들이 한번 사용하고 마음에 들면 계속 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좀 경기 변동성이 큰 민감함 없이 이제 매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마스크팩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미국과의 또 협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드류 베리모사와 이제 합작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도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까지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인천에 새롭게 공장을 하나 지었고 여기에 이제 중국 쪽하고 그다음에 국내 쪽 물량들이 계속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추가적인 실적은 더 봐야 알겠지만 2분기 혹은 3분기까지는 그 현재 위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역시 이제 같은 또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금일 장이 좋지 않음에도 0.99%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 네오팜은 이때까지 국내의 어떤 6분기, 분기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부터 현재 6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6분기 동안 실적 성장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왔고요. 지금은 다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추가적인 성장세는 바로 중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킹킹그룹과 네오팜은 이제 유통계약 체결을 맺고 초도 물량을 공급을 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양산이라 볼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산화 제한 정책까지도 이제 폐지를 한 상황이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또 중국 인민 자체가 좀 소비력이 좋아지면서 좀 더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또 이 국내에서 어떤 그 브랜드 1위라 하는 제품들은 중국에 진출하게 됐듯이 또 잘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네오팜이 본격적 중국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어떤 매출액 증가가 좀 상당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면 빠르게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해가려고 하는 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죠. 수입산 화장품 소비세에 대해서 인하 정책을 통해서 좀 더 화장품이 다른 나라 화장품이 좀 더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좀 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가 많은 만큼 특히 화장품주들이 다소 조금 좋지 않을까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팜 역시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 매수 그 목표 주가를 한 65,000원 부근으로 1차 목표가를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48,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33,550원 마이너스 0.59% 다소 약보합 상황입니다. 지금 위에 지지대를 뚫지 못하고 주가가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는 다소 좀 심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제 상장 예정이었던 것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수급상으로 좀 크게 밀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 매력을 느낀 세력들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시켜놓은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보면 에코프로 BM이 상장은 지연됐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출하량이라든지 실적 자체는 큰 폭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저번 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0%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거죠. 중국 시장을 뿐만 아니고 특히 유럽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정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2025년까지 유럽 시장은 디젤 차를 운행을 폐지를 하고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런 부분이 또 에코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 LG화학과 삼성 SDI가 올라오면서 중국 쪽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역시도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에코프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가 있죠. 중국 합작을 했는데 여기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전고체 배터리에 신규 물량을 공급을 합니다. 3분기부터 공급을 할 것이고요. 요즘에 대세 트렌드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부분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GM 역시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반기쯤에 에코프로 BM이 또 상장하게 된다면 그 가치와 동시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시총 1조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는 45,000원, 손절 가격을 3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주인데요. 오늘 증시 1.81%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나쁠 때 조선주들은 좀 긍정적인 현재 수급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러시아 쪽의 어떤 발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이제 방문 중에 러시아 쪽과 어떤 그 LNG 사업을 좀 MOU 비슷하게 얘기를 하게 나오면서 관련된 발주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가능성을 좀 엿보이고 왔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원래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확대가 되고 있죠. 그 이유로는 바로 글로벌 환경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석탄가스라든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생산을 금하고 다소 이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대표적으로 특히 LNG 가스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LNG에 대한 선박을 잘 설계를 하고 잘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흐름은 더 좋지만 일단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NG 수요 확대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펙 관련된 회의에서 보면 이제 증산에 대한 부분이 예측보다 좀 적어지고 그리고 이란 쪽을 또 그 석유 공급을 제한을 하면서 유가 상승 부분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유가가 상승되면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된 것이 있지만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에 해외 플랜트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동 플랜트 이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상승 가능성이 또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선주에 유리한 그런 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 주제 이 부분이 바로 LNG에 대한 수요를 상승하는 요인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좀 하반기쯤 되면은 어떤 주가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9,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6,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이제 삼성중공업과 비슷한데요. 이제 한국카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네요. 3.09%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크니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지대에 주가가 걸쳐져 있습니다. 좀 이평선들이 계속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또 지지대가 확실히 받쳐주면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상방에 대해 금요일쯤 되면은 오늘 양봉 마감하게 된다면 금요일쯤 되면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사각 박스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역시나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LNG에 대해서 원래 가스지 않습니까? 이 가스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냉제가 잘 조절을 하고 있죠. 한국카본은 이제 보냉제를 또 생산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나 보냉제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카본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에 대한 수급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좀 하단을 받쳐주는 그리고 좀 상승 탄력을 도와주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좀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카본은 어떤 남북 테마로도 좀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회사인 HC 네트워크스가 남북 겸역 관련 남북 산림 협력 추진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은 다소 모멘텀을 조금 남북 경협주가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또 산림 관련된 또 회의도 했었죠. 이번에 또 할 전망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카본의 주가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 되면 또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좀 더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좀 종합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8,000원, 손절 가격을 6,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한국 카본까지 5종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주셨는데 이번엔 정희진 연구원의 오늘 신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먼저 키움증권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요? 네. 예. 키움증권,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섹터 투자, 집중을 어디가 된다, 어디로 옮겨간다, 수급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어차피 대부분 이것들은 어느 섹터이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게 되면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지든 돈을 벌게 되는 것은 증권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 투자에 대한 어떤 활발한 움직임으로 주식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 수수료 수익이 매출로 잡히는 증권사 키움증권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용공여에서 거두는 이쪽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익에 대한 부분이 또 키움증권의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주식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 1년 전보다 65% 상승을 하였고 이것이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장이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키움증권이 좀 하락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쯤이면 충분한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다시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용공여, 그러니까 신용대출인데요. 주식 HTS나 MTS를 키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그런 배너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유동하고 그에 대한 대출 이자를 받는 이런 신탁사들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치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업 파이프라인, 이런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얼마 전 유상증자를 크게 하였고 현금 보유량이 지금 현재 2분기 평균 12조 2천억 원으로 대출 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현금 흐름, 이자 이익 자체는 모두 현금으로 그 키움증권에는 되게 아주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 자체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함, 그리고 이런 현금 자체의 또 유동성을 계속해서 다각화하는 입장에서 이익 성장이 지속적일 것이다 라는 점에서 키움증권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장이 꺾임과 함께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볼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죠. 기관과 외인 기관에서 많이 그 수급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디로 그 수급을 돌릴 것인지로 보았을 때 셀트리온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셀트리온 램시마가 리비아 튀니지아 독점 판매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원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존슨앤존슨제 레미케이드를 젖히고 단독으로 입찰에 성공하였고 처음으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치고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시작 단계의 어떤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아지고요. 유럽 전역에 있어서 점점 그 파급력을 높이고 있고 오리지널 약품을 젖히고 많은 입찰에 성공을 하고 있는 어떤 시작 단계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계약이 늘어날수록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에서 충분히 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앞으로 트룩시마 등 이런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충분한 투자 포인트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5월 30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는 네이버 웹툰 글로벌 진출 사업을 위해서 역량 강화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였고, 그 발표가 있는 기사로부터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지금 좀 터치를 하였는데요. 이런 오랜 하락 끝에 조금 관심을 다시 받은 것을 이렇게 주가로 확연히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있었던 단기적인 좀 악재로는 그 중간 선거 관련하여서 단기적인 이슈 가 있었는데, 그때 좀 여러 악재들과 겹치고 수급이 또 없는 이런 장에서 좀 어떤 방어를 했느냐라고 보면 그때 그런 댓글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서 상업성 블로그들을 모두 내리는 등 그 네이버 자체적으로는 개선 운동들을 참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제거를, 그 사업의 장기성을 보았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 제거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안정세를 되찾았지 않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라고 한다면 유튜브 사업이나 넷플릭스 등 이런 여타 이런 다른 해외에 성장하는 플랫폼들이 저해가 성장의 요해가 되지 않냐, 네이버에겐 악재가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로서는 네이버의 이런 수요들을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지고, 이런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그 결론적으로는 네이버에게 아주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 상황을 좀 아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인 라인 컨퍼런스가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라인에 대한 신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메신저, 스마트 포털에 대한 사업 방향성과 앞으로의 기대 수익 부분, 그리고 핀테크 AI와 관련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아마 얼마 전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그리고 핀테크 원랩 부분의 사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지방선거로 인해서 좀 과도한 하락을 보았는데 좋은 반등의 기회가 지금 올 것이라고 보아지는 점에서 네이버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3영업일 연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남북 경협에 관한 관심이 좀 식어도 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길게 보았으면 하는 좀 방향성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5,400억 원 규모의 대만에서의 그 무인 경전철 수주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좀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지만 현대로템 자체의 사업의 방향성은 10여 년 넘게 일관성이 있었고 계속해서 실적을 충분히 내고 있고 발전 중이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이번 달에만 지금 세 번째 수주 소식이고요. 남북 화해와 더불어서 이런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남북 경협 위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2005년 이후로 캐나다, 대만, 인도 등등 하여서 무인 경전철을 수출을 한 것은 세계 규모에서 세계 5위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설되는 무인 경전철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어려움과 더불어서 남북 경협에 대한 또 관심이 또 식고 있는 부분에서 하락장이 조금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5번째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오늘 2%대 넘게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스코가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부는 본연의 사업부는 철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오늘 영업일이 지나고 7월 1일자부터 인식이 되는 3분기를 보았을 때 3분기는 철강 펀더멘털이 좀 주가를 견인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점에서 포스코를 3분기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업종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양호한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2분기에서 지난 해부터 1분기까지는 포스코 자체에 대한 경쟁력보다는 포스코 캠테이나 포스코 대우의 좀 불안한, 확실하지 못한 그런 실적들이 포스코 자체의 그 주가도 함께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자회사들의 실적 역시 좀 견고해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철강 부분이 좀 더욱 탄탄해지는 실적으로 확실히 나타난다면 포스코 전체의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CEO 교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좀 하락장을 다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그 상경 계열보다는 모두 그 엔지니어 출신의 CEO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포스코사에서는 최초로 상경계 출신의 그 CEO가 CEO 자리에 선임에 이제 내정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경영 방침에도 앞으로에도 반영이 된다면 분명히 새로운 어떤 방향이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함께 보면서 포스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부터 포스코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갈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었고요. 송동현 팀장의 종목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같은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대로템 보는 종목을 보시면 현재 주가가 5%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7,500원 정도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45,500원에서 27,500원, 약 30% 이상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의 거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나 다 알죠. 철도가 수혜가 되고 가장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 그렇지만 누구나 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이 투자인 만큼 그 세력들은 이런 것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는 맞는데 그럼 어떻게 변동성을 이겨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투자자분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부분은 상당히 많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차치스트 분들에게 중요하다 볼 수 있는 60일선이 현재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평선이 깨지면 늘 언제나 좀 손절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61선을 깨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완전히 개인의 물량을 소진시킨 후 빠르게 다시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전부 다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 그리고 현대로템이 가진 의미, 그리고 펀디멘탈 이런 걸 등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데 최근에 수주한 물량이 얼마죠? 약 1조입니다. 대만과 브라질 쪽에서 나온 물량이 1조인데 지금 아직도 시총이 2조 3천억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런 거라는 방향과 그것만 해도 일단은 조금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타당할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향후의 어떤 방향, 남북의 어떤 철도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예전처럼 북한이 뭐 경협에 대한 말만 할 뿐이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베트남식의 어떤 개혁 방안 자체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중국식 혹은 베트남식의 어떤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을 하려고 보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현대 로템이 수주를 다 따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경협에 대한 약속이 된 만큼 현대 로템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쪽으로 다양한 수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계속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런 측면에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어떤 변동성은 아주 극심합니다. 이 수급 상황을 보시면 신용 물량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로템에. 그만큼 공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신용 투자가 뭐죠? 뭐 증권사에서 신용을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탁론들 많죠. 그런 것들도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로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 대금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현대로템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높은 변동성은 각오하시고 투자를 해야 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 45,000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26,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좀 생겼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거든요. 보통 이제 언제쯤 반등이 오냐라고 봤을 때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23.1에서 38.2%의 일단 조정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 그런 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바닥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투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투매에 대한 바닥은 잡힐 겁니다. 그런 부분이 뭐 완벽하게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이 현대 엘리베이의 의미는 현대 아산의 보유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추진됐을 시에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 아산이 또 북한과의 어떤 협의 조약이 되어 있죠. 30년 동안 SOC 사업권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다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아산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남북 경협이 되면 또 건설 경기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또 커지게 되면 당연히 또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아파트에 보시면 대부분 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 엘리베이도 로템과 비슷하게 해외 쪽에 수주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매력적인 그런 구간대까지 왔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15만원, 손절 가격을 85,000원 부분을 잡았는데 사실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투매가 잡히면 또 본 가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떤 지금의 본 가치는 9만원대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또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가격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수요를 봤을 때는 가격 자체가 평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이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 10만원, 손절 가격 83,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지온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주식들도 좀 서서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저점 부근에서 조금씩 셀트리온을 기반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끔 20% 이상씩 나오는 걸 봤을 때 바이오 쪽에서도 슬슬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2% 정도 빠졌지만 메지온은 다른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는 차트가 그나마 양호하게 방어가 되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탐폰 치료제, 아주 시기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이 치료제가 임상 3상에 대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3상 측면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희귀 치료제인 만큼 판매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7만원, 손절가 45,000원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텔콘 RF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 하방에서 현재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회사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오피란 제린이 마약 중독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 비보존이 코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2만원,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제약까지 지금 5종목을 또 쭉 살펴봤습니다. 자, 정의진 연구원의 마지막 5종목을 살펴본 뒤에 조금 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진 연구원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사상 드라마 판매액 최대치를 계속해서 증가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와 함께 CJ ENM과 함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지금 최대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는 넷플릭스의 미스터 선샤인 판권 수익을 이제 독점 계약을 한 것에서 며칠 전에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떨어짐의 어떤 추세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21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그 단일 판매권을 넷플릭스와 함께 체결했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대금 자체는 수익금 자체는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약 300억 원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4부작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해당 12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제작비가 약 400억 원 가량 들었고요. 총 수익이 570억 원 정도로 다른 기타 판매와 VOD 판매 그리고 광고 수익을 합치면 570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남북 경협주 이후에 시장 대형 그런 주도주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이렇다 할 좀 수급이 없었는데 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컨텐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그 태양의 후예 그 도깨비에 이은 그 작가와 그 감독이 함께 연출을 하는 세 번째 합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기대를 충분히 받고 있고요. 이병헌, 김태리 주연이라고 해서 이 주연들이 가지는 그 기대감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드라마가 약 7편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미스터 선샤인을 시작으로 8월에 아는 와이프 등등 해서 11월까지 계속해서 6편이 쭉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까지 지켜보아야 되는 이유는요.
넷플릭스 이 방영권만으로도 전년 매출을 이미 10% 이상을 상회한 지금 매출을 이미 확정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계약 이후에 그 이외에 또 각광받는 드라마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계약을 이어나갈 확률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판권 판매가 가속화된다면 향후 현재 지금은 그리고 잡히지 않은 중국향 그 VOD 판매까지 잡히게 된다면 정말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시아 최고의 제작사, 지금 정상급 제작사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영상 플랫폼인 이 넷플릭스 등등 그 해외 아이치 같은 이런 그 영상 플랫폼 회사들의 주가들을 보면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송출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제작사의 컨텐츠들이 있어야지 송출이 되는데, 이런 송출사들이 계속 신고가를 연출하는 것이면 이런 정상급들의 제작사들의 주가도 함께 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한 가지를 좀 보신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CJ ENM, 오쇼핑과 좀 합병을 통해서 좀 캐시를 확보한 상태죠. 그렇게 된다면 컨텐츠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런 점에서 확실한 호재들이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럴입니다. 배럴은 여름 시즌에 지금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최대 그 해양 스포츠 관련한 의류 업체입니다. 지금 올 2월에 상장을 하여서 지금까지 170% 넘는 성장을 좀 해왔지만, 이 지금의 좀 단기적인 하락을 지나서 좀 탄탄하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름 시즌적으로 좀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재 여름 시즌이 시작된 데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쪽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되는 수출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럴이 좀 집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서 서핑이라든지 해양 스포츠가 좀 대중화될수록, 그럴수록 지금 현재 관련한 1위 의류업체 배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집중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급락장에도 계속해서 조금 강한 오름세를 지켜갔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좀 최근에 있었던 3영업일 정도의 좀 마이너스 부분을 지나서 다시 그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부분에라도 단기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최근에 상승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그 이유는 잡화점, 그 코엑스의 삐에로 쇼핑이라는 개점 소식과 함께 다시 상승 단기 5영업일 연속에서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백화점과 편의점, 그리고 다이소, 이 시장, 이것을 합친 좀 신개념의 어떤 잡화점이라고 하여서 집중을 받고 있고, 이마트가 조금 다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대형 마트의 월 2회 이 의무 공유이자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를 재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마트에는 가장 크게 이 부분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안이 검토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마트의 주가가 좀 더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대과일과 관련한 대중화의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식품 전체 섹터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인애플, 아보카도 외에 이런 열대과일들이 대중 식탁에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어떤 라이프 패턴의 변화가 생기면서 식품 매출 중에서도 열대과일 매출 비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마트에서도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마로 푸드 시스템입니다. 해마로 푸드 시스템이 오늘 15%대 계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마로 푸드 시스템은 80%가 프랜차이즈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맘스터치라는 회사의
회사로 하면은 네,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도권의 매출 확대, 매장수 확대가 아주 네, 짙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대와 함께 물류센터 효율화에 대해서 매출 매장당 그 신제품에 대한 객단가가 10% 이상 상승을 하는데 그것은 모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이 지금 최근에 네, 하락세를 뚫고 지금 다시 박스권에 하단 부분을 차고 지금 계속해서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밀가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런 식자재 관련한 베이커리 유통 회사에서 식자재 그 밀가루 자체 단가 상승은 매출 확대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SPC 상립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 분기 매출은 더욱더 네,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크고요. 청주 공장의 그 공장 풀 확대를 통해서 매출이 3분기 매출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SPC 상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종목씩 들어보면서 총 20종목을 짧은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동현 팀장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단기 접근하면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제 텔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제약이요? 네, 텔콘 RF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텔콘이 상승 중이었습니다. 상승 중인데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결과가. 그렇지만 일단은 주식 자체가 241선 정도에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었고, 오늘도 이 밑단 부근에서 계속 그 매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의 움직임이 받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만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저점 매수 구간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비보존 임상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효과가 또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가격적인 자체도 좀 저점 매수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희진 연구원은 과연 어떤 종목을 또 단기 저점이라고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배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지금 정도 부근에서 네, 바로 오늘 종가로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도 25,000원 정도로 짧게 1차 목표가를 가지고, 손절도 21,000원 정도로 짧게 가지시면 부담 없이 좀 이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좀 수혜를 보면서 여름 단기 시즌에 어떤 네, 투자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럴까지 오늘 단기 접근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짧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880번님께서 필룩스 16,2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필룩스 어떻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필룩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필룩스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급등이 예전에 나와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매력이 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가 그래도 이제 6월 1일 날 거래량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19,400원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필룩스는 어떤 그 통신회사가, IT 회사가 이제 바이오 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기대를 받았던 회사고, 지금은 많은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 추세를 한번 꺼드리면은, 이 장기 추세 3만원 고점에서 19,000 고점을 찍은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하락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는 이 추세를 볼 수 있는 한 16,000원에서 16,000원 초반대,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에 부딪히면서 좀 241선 혹은 좀 481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에 접근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가총액이 높고 좀 실적 성장성이 있고 이런 종목을 위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밑단의 지지선을 그어봐도 이 지지선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제가 봤을 때 16,000원보다는 한 15,000원 정도 되면은 정리를 조금씩 해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필룩스에 대해서 진단을 또 길게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1% 낙폭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정도 지금 하락해서 2316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서 가장 낮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332포인트대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2311포인트, 2310선도 잠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만회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코스피 지수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더욱 늘었습니다. 2299억 원이나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 기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710억 원 소폭 사고요. 개인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1260억 원까지 개인은 매수 물량 쌓아놨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6,000원대고요. SK하이닉스도 1.6% 빠집니다. 셀트리온도 빠지고요. 그리고 포스코까지 전체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현대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장중 12만원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낙폭을 회복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1만원대 지금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과 LG생활건강 모두 하락합니다. 네이버 정도만 오늘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81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810선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1.7% 급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빠질 때 이렇게 급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825부터 지금 811까지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반등이 전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심각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36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 지금 매도 물량 더 늘렸습니다. 438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고요. 개인이 251억 원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기관은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개인도 매수 물량을 줄여가면서 지수의 낙폭은 커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바이로메드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라젠이 7만원 초반대까지 어느새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11만원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CJNM은 오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전체적으로 또 빠져내려갑니다. 파란불이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HLB 2.8% 빠지면서 또 10만원 무너졌고요. 나노스 어느새 6,4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잘 달리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빨간불에서 파란불 전환이 됐고요. 또 펄어비스도 2.52%나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시총상위주 전체적으로 어려운 모습 보여줍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 후반에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송동현 팀장부터 한번 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중미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장 자체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6일 1차 관세 부과입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언론상에는 계속적인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물밑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잘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간다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전략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은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뭐 본질 가치에 비해서 수급상으로 계속적인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펀디멘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더 이럴수록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실적 증가를 하는 그런 뭐 IT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를 이용할 수 있는 섬유나 의류 섹터 그 방향 그리고 중국 쪽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맞아 보이는 그런 전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희진 연구원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달러 강세 상황에서 지금 신흥국에는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을 발표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지켜보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떠한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나 포인트나 섹터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아지면서 지금 현재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차라리 좀 장기적인 어떠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안전한 바이오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략하여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저점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섣부른 판단은 좀 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314포인트 1.19%나 내렸고요. 코스닥은 무려 2%가 급락을 했습니다. 810선 간신히 지켰습니다. 원달러 원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장 후반에 1124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뭐 장중한 때 투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유가중국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까요? 제가 볼 때는 외국계는 매도가 있는데 외국계 매도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좀 그 HTS를 통해서 기간별 집계를 잠깐 보시면서 오늘까지 시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2018년도 1월 달부터 어저께까지 약 3조 8천억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중 시장이죠. 또한 기관은 약 4조 매도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만이 어저께까지 7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조 3천억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외국계와 기관은 매도, 그 가운데서 개인만이 매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정보가 가장 빠르다고 우리가 외국인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계가 올 한 해 약 3조 원대 매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롯데그룹주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또한 이마트가 또 다른 뭐 샵을 만들었다고 좀 시장에서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겠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 이제는 뭐 우리가 통상 지하실이 있다 이런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 역사적인 저점의 수준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바스 AI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5개 종목에 있어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롯데그룹주부터 설명드려봐야 되겠죠. 자, 보신 것처럼 롯데그룹 관련돼서 롯데쇼핑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을 보면 예상보다 롯데그룹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롯데 지주가 1%대, 또한 롯데하이마트는 0.51% 등 전체적으로 오늘 롯데그룹주가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잠깐 시장을 좀 보시기 전에 그 롯데그룹주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형이 누구죠? 신동빈, 이제는 전 일본 홀딩스의 부회장, 그리고 현재 그 신동빈 회장 두 사람 간에 현재 경영권 분쟁이 좀 약간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1심 때문에 지금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신동빈 회장이 계속 지금 법원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를 보석에서 좀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을 열리게 되는데요. 자, 형이 이번에 상정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즉 신동빈 회장이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어떤 이사인데요. 이사 해임권을 상정해놨고 또한 그 이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의 롯데홀딩스의 데이터를 보면은 부회장인데 내가 이사 선임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당히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99% 이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롯데쇼핑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아시는 것처럼 롯데케미칼 등 전체적으로 롯데그룹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롯데쇼핑인데 과연 기본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만약에 보석에 풀어나지 못한다면 내일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어떤 주총의 결과가 신동주죠. 일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이 이사로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그것을 좀 선반영한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롯데그룹 관련돼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마트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요. 자, 이마트 25만 6천 원이고요. 뭐 그렇게 모처럼 약간 3%대 올랐다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자, 통상 이마트 관련돼서 어저께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삐에로 쇼핑이라는 것을 개점했답니다. 삐에로 쇼핑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가 체크해봤는데 강남 스타필드 코엑스 모래를 만들었고요. 신선 제품부터 가전, 명품 등 약 4만여 개 상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현재 1호점이지만 올해까지 2호점, 3호점까지 열리겠다고 보겠는데 자, 삐에로 쇼핑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디 샵을 가시거나 이마트를 가시거나 가시면 그 옆에서 이렇게 세일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좀 가이드 설명해 주시는데 삐에로 쇼핑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막 널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 찾는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마트가 오늘 3%대 올랐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형마트 이제는 5월 이후에 의무 인제 공휴일제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없애야 한다 전제 속에서 오늘 이마트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신세계그룹은 두 개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푸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관련돼서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틀로 보면은 형보다도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이 전체적으로 더 경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52주 신저가 어제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17,5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많은 증권사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LCD 관련돼서 앞으로 안 팔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나는지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보여줄 차트인데요. 자, 뭐 증권사 페이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증권사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도 사세요. 4월 달에도 사세요. 6월 달에도 사세요. 8월 달에도 사세요. 10월 달에도 사세요. 그리고 12월 달 2018년 4월 달에 사세요는 모습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4월 26일 날 홀딩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다시 한번 이 HTS를 통해서 시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를 때마다 증권사는 사세요 하다가 최근 들어서 2018년도 4월달 5월달 주가 급락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페이퍼가 있는데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증권사 페이퍼가 예상보다 틀린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 증권사는 결국 삼성증권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증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삼성증권이 매도사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페이퍼 관련돼서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면서 마지막 종목은 아니고 셀바스 AI 종목인데요. 자, 셀바스 AI는 우리가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셀바스 AI가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있겠지만 서비스 솔루션, 의료 진단 모든 것들을 관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셀바스 AI가 어제 그저께 외국인들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틀 동안 공격적인 수매수 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하락합니다만 지난 이틀간 셀바스 AI를 왜 외국계가 매수했을까 그런 부분들 좀 수급 차원에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관련돼서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어제는 10만원에서 하회되는데 오늘은 10만 2천원인데요. 장중에 상당히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는 몇 가지 사업 관련돼서 좀 사업의 구조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대중공업이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조선 부분도 있고요. 해양 플랜트 그리고 엔진 기계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해양 플랜트 부분을 이제는 없애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 들어 수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랜트 수주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해양 야드가 지금 공장이 비어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는 현대중공업이 앞으로는 조선만 하고 앞으로는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안 하겠다는 평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그동안 단기간 급락이 한 급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계가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던 아시아권의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 낙폭에 의해서 단기적인 급등하겠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전쟁 가운데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정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쭉 부탁드리고요. 내일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미국 미 아시아 증시 하락 속에도 국내 증시도 똑같이 미국발 무역 전쟁 우려 등으로요 코스피 중심 내림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의 내림세가 좀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투자 제한에 관련해가지고 좀 완화된 입장을 좀 밝히면서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금일 주식시장도 약간의 상승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유통, 음식료, 화학 업종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지만 반면 전기전자, 은행, 전기가스업소 등 전반적으로 다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또한 전 업종이 내림세였고요. 금일 그나마 좀 장중 강한 섹터로는 편의점, 조선, 시멘트, 레미콘, 사료 등이 있었고요. 약세 섹터로는 유전자 치료제 분석, 반도체, IT 대표주, 아이폰 X주 관련주 등도 있었습니다. 금일 특징 섹터로는 미국 반도체주가 하락하고서 삼성전자 불확실성 영향에 대해서 반도체 대표주와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번 미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 한 4.7% 내리면서 미국의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와 이녹스 첨단 소재, PSMC,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장비들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 그 매매 형태를 보면 여전히 매수세는 약한 모습이고 이제 매도 시에는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투자 심리 또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중 무역 마찰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득보다는 실도 만만치 않아서 3분기 초중반까지는 일단화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한 20% 하락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도 대세 하락은 없을 것이면서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시초가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예. JNK에서입니다. 고점 이후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제 거쳤는데요. 그 수소차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 민간 2조 6천억 투자 소식 이후에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손실은 좀 1분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원천 기술 습득 기술 개발과 노하우는 꾸준히 축적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그 산업용 가열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소차 생태계 구축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현대 주가도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하면서 저점에서 그 상승 모멘텀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그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짧게 잡겠습니다. 네, JNK 히터 내일장에서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스트인베스트먼트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